자,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예. 고인이 된 양반인데 이분을 갖고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큐를 만들었단 예. 말이죠. 저거를 법원에서 상영 금지하라라고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 창작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도 저런 창작물에 대해서 상영 금지를 법원이 명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아주 예. 부담스럽죠. 네. 왜냐하면 저게 바로 그 예. 헌법에 보장되어 네. 있는 표현의 자유,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네. 헌법에 대한 침해다.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정도 판단을 내린다는 거. 즉 네. 지금 우리 나오고 있지만 진실로 보기 어렵고 네.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네. 이 정도 말을 법원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 영화에 저희는 안 봤습니다만 네, 네. 저 영화가 담고 있는 수준이 네. 어느 정도인지를 그렇죠.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박원순 네. 씨 관련한 저 첩변론 상영회를 전국에서 시사회 형식으로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쭉쭉 옮겨다닌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게 개봉한 상영을 안 했지만 대중에게 상영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는 진짜 안 된다 해갖고 왜냐하면 저 피해자가 서울시 직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야 이거는 피해자한테 너무나 큰 가해가 되는 거고 네.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 피해자의 권익을 너무 많이 네. 침해하고 있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를 네. 서울시와 네. 피해자 그 분이 같이 했군요. 예. 그리고 명분이 네. 이게 해당 영화에 상영금지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네.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네. 수라고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군. 이게 정말 역대 최대의 2차 가해가 이게 2차 가해군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2차 가해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 각종 이제 미투 사건이 예. 처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바람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야 보수당이 이제 끝났어. 예. 보수를 둘러싸고 미투가 끊임없이 나올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 계열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운동권 계열이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거의 초토화가 됐었잖아요. 네, 안희정 씨도 네. 그렇고 뭐 많죠. 오거돈 시장 예. 정말 많잖아요. 뭐 저 연출가 이윤택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뭐 시사 만화가 네. 박재동 씨. 씨도 있었죠. 그분은 네.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됐는지 회복이 됐다고 하던데요. 아닌가? 하여튼 어쨌든 계속 다툼이 있죠. 당시에 도미노처럼 네. 막 일어났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그 숫자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지니까 이 그렇죠. 좌파 진영에서는 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네. 이거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측에서 우리가 새로 조명해야 돼 하는 주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그 피해 회복에 앞서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것은 조작된 사건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이게 네. 뭐가 됐냐면 가해자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진영에서 그렇죠. 가해자끼리 일종의 뭉치는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만약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첫 변론이 먹히고 네. 그걸 가지고서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네. 방금 말씀하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진실은 여러 가지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그랬고 자기가 형을 살긴 했지만 네. 나는 나의 진실을 한다고 다큐 영화 만들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네요. 네. 오히려 그러면은 이번 결정은 되게 중요한 결정이네요.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결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이 뭐 단순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화 관련해서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좌파에서 이게 성추행당 이런 거를 좀 부식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판에 네. 굉장히 중요한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진짜 오늘 이제 핵심 사안을 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그 여의도 상황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 개딸 동원령 10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모여서 이 당을 보호해야 된다, 이재명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이 개딸들한테 일종의 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은 지금 남쪽 문, 사문, 오문 여기를 지금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바리케이드를 칠 예정인데 그 바리케이드를 치는 건 뭐냐면 개딸로부터 국회의 표결권을 지키기 위한 거죠. 아 근데 네. 지금 개딸이 무슨 10만 명? 10만 명 안 되죠. 그러니까 쟤네 실제 어떻게 본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 국회 여의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꾸 소환될 때도 점점 이제 줄었잖아요. 지난번 마지막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갈 때 보면은 거의 한 2,300명 수준이어가지고 맞습니다. 그 우파 우파 유튜버들 일부 뭐 이런 분들이 한테 수적으로 세에서 밀리는 걸 봤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지금 어디 실황 중계나 실시간 영상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개딸들이 그렇게 모인다면은 또 다른 세력들도 모여서 또 다른 충돌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뭐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개딸을 막는 개딸 백신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또 국회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부터 사실은 이제 이 여의도 주변으로 사실 민노총에서도 어저께 1박 2일 집회를 했잖아요. 서서히 이제 여의도 쪽으로 이런 세력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현장 상황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아니요. 지금 나옵니까? 다른 얘기 하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단 본회의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 본회의는 보통 2시쯤에 항상 열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 조직 민주당 친명계의 외곽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 요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 10만 명을 동원하겠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황에서도 국회는 예정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돌아갈 상황이 뭐냐면 이런 역대급 그 표결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표결이 됩니다. 갑자기 이게 왜 갑툭튀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날짜로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덕수 해임안을 왜 툭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방탄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덕수 총리까지 넣어서 한덕수 먼저 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덕수 총리 해임안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본회의 열리면 한덕수 총리 해임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체포 동의안은 그 다음 안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또 뭐 있습니다. 검사 탄핵안도 있고. 맞습니다. 그 서울시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 담당 검사였던 사람을 탄핵 소추시키겠다는 결의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물타기도 있고 두 번째 뭐였냐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방금 내는데 체포 동의안을 하는 날 민주당 의원들이 집결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라는 어떤 가나 부를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와버릴 수가 있는데 한덕수 해임안과 그리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같이 넣어놓으면은 그거 표결을 하더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을 가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통과시켜야 되는 여러 법률을 그래서 지금 방송법, 노란봉투법까지 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민주당 의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일정을 잡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안들을 투표에 붙이는 거냐? 지금 신동훈 차장이 말씀한 대로 그 모든 것은 하나를 위한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 이 하나를 위한 모든 것. 자,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전면 압박 작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면 압박. 지난 2월 27일에 대망신
그렇죠. 대망신 방탄 작전을 떠올려 보면 야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 자 1차 투표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지난 2월 27일 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 며칠 90며칠 전이죠. 95일 95일 전에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했고 네. 2월 27일이니까 거의 뭐 8개월 전, 네, 네. 7개월 전이네요. 네. 7개월 297명이 그때 표결을 했습니다. 네. 해서 체포안 찬성이 139, 반대가 138, 기권이 9, 무효가 11 예. 이렇게 나온 겁니다. 특히 무효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 와 진짜 속이 이제 엄청나게 터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효표를 찍었다. 이건 뭐냐면 야 대놓고 반대를 찍으면 나 나중에 걸리면 죽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냥 아예 몰라 무효로 해야지라고 해갖고 아니 국회의원이 바보도 아니고 가부 거기다가 그 쓰면 되는 거를 그걸 못 써갖고 이게 무효표를 만들겠습니까? 11명씩이나. 예. 들어가 가지고 네. 그냥 투표하는 척은 했지만 네.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저 표정이 보이죠. 저기 네. 결과 나왔을 때. 네. 저때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는 막았어요. 네. 체포동의안 통과는 막았는데 결코 표정이 네. 편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 찬성표가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노웅래 방탄이 그렇죠. 더 노웅래보다도 반대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노웅래보다도 더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노웅래 씨보다도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개망신이다 하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엄청 모양 빠지네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선언을 내놓느냐.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인 불체포 네.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95일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96일 전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 자기 본인 체포 동의안이 부결은 됐지만 정말 네. 모양 빠지게 부결이 됐으니까 저때 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한 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갑자기 튀어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오를 살리기 위해서 네. 한 거군요. 자,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거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